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날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금 16%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날 3일에서 그 5일인데 4, 5일 조사에서는 1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그 국민일보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1%가 나왔습니다. 11%. 네, 그게 겸 직후에 조사에서 13일, 네. 오늘 조사에서는 이제 발표에서는 11%가 나온 거죠. 네. ARS 조사인 리얼미터 7.3%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역대 최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요일 날 한국갤럽가 금요일마다 정기조사를 발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는 73%가 지금 찬성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대통령 측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제각에서는 직무를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죠. 근데 지금 직무 정지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여당의 퇴장으로 인해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비상계엄도 얼마든지 국지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지전이라는 게 북한과의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헌법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헌법을 위반한 내란죄에 성립하는 그런 위법부당한 비상계엄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군의 통수권자는 오늘 국방부에서 윤석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비상계엄을 본인이 너무나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전시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국지전을 도발을 하는 거죠. 과거에 11월 초에 그런 예측도 나왔잖아요. 북한에 오물풍선이 있는데 거기를 풍선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발산 지점을 정확하게 그 타격을 해라. 이것은 전쟁을 유발하는 거죠. 이것도 법에 굉장히 크게 위반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에. 이것도 내란죄에 비슷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내용이에요. 아마 이 부분도 다뤄질 텐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안 어제 담화를 보고 나서 국군 통수권자는 지금 아직 윤석열이에요. 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인데 이 권한은 국민이 준 건데 이 대통령이 현재 있는데 불구하고 총리나 여당의 대표가 마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제2의 이 반란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내란죄죠. 이후에 법 적용을 보면. 말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이거는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수괴다. 내란죄의 수괴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탄핵이 지금 이제 불성립돼 버렸잖아요. 네. 이게 그런 마당에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고 국군 통선권자다. 네. 그래서 국지전을 포함해서 어떤 행위를 할 줄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탄핵 외에는 본인이 하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질서 있는 퇴진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금은 자진 사퇴 아니면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밖에 없다. 예. 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지금 그 대안으로 마지막 담화에서 놓은 게 그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국정을 우리 당에게 위임하겠다. 그래서 내각과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따르자면은 위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에 따라서 총리나 여당 대표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들한테 탄핵을 이뤄내겠다,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하는 헌법기관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역사에 남을 행동인데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은 탄핵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로 탄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야당 지도자로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렇게 국민들을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게 저는 맞고요. 다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앞에 현장에 밤늦게 가보면 지금 뭐 저도 국회에서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은 밤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했던 다양한 세대의 연령층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가 보니까 밤 늦게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20대 참여 그리 높다면서요? 예. 주로 20대, 30대가 밤 늦게까지 청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직장인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10시, 11시 이렇게 보면 정말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K문화,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이 할 때 응원하는 그 응원봉을 갖고 야광봉을 갖고 와서 같이 이 탄핵 문화제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그 젊은 층들의 이전과 다른 참여와 그런 문화 속에서 네. 국민들이 탄핵을 이뤄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예,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탄핵도 이루어질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 1도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변경할 여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국민의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을 갖다가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의 열망 속에서 국민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역구 지역 주민들이 좀 압력을 가해달라, 설득해달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죠. 저희들도 국힘의 의원들을 지금 설득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국회 앞에 지금 집회하러 밤늦게까지 있는 우리 이 청년들 20대 30대 또 대학생들 얼마나 간절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또 역사의 죄를 지으면은 짓는 길이 있죠. 지금 이 탄핵의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 씨를 이 직무정지 시키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동의를 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표결을 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설득해 주시고 요구하시고 또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정치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권도 이 진영 대결이나 여야 대결가 진정한 경쟁과 국민을 위한 대결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저희들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